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난감이 들어있는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그 초콜릿에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돼서 리콜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름철 식중독, 특히 살모넬라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장내 세균과에 속하고 gram 음성 막대균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균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제2군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매주 표본 감시를 통해서 변에서 얼마나 검출이 되는지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9년부터 21년도의 평균 발생률보다 금년도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높아져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또 음식을 밖에서 사 먹거나 또 사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살모넬라균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옮을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기로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식 중에서도 돼지고기, 유제품, 물 같은 곳에서도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고기라든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러한 애완동물들, 특히 그 중에서도 파충류랑 조류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살모넬라균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병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있고요. 증상이 약한 사람도 있고 증상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균이 많이 들어올수록 증상이 더 심하다고 하고요. 살모넬라균에 의한 증상은 다른 식중독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열이 나고 배가 아픈데 영어로는 cramping pain이라고 해서 쥐어 짜는 것과 같은 굉장히 아픈 통증이 특징적이고요. 보통 피가 섞인 설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가 섞인 그런 설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피가 섞인 설사를 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누구나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먹은 걸 다 설사를 하고 토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걱정되는 취약층이 있습니다. 바로 임산부죠. 물론 임산부 자체가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병이 안 좋아지는 고위험군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임산부는 나뿐만이 아니라 뱃속에 아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임산부가 만약에 고열이 나면서 계속 설사를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좀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다 하실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살모넬라균이 내 몸에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검사를 하시면 좋고 그것에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살모넬라균은 임신 초기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임신 후기가 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분만 과정 중에서 아이에게 살모넬라균이 노출이 될 수가 있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뇌수막염이라든지 폐혈증과 같은 세균 감염이 굉장히 무섭게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건강한 성인들은 또는 건강한 아이들은 항생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 12개월 이상부터 만 50세 사이에 면역이 정상적인 건강한 분이시라면 항생제 치료를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건강한 분들에게 항생제 치료를 했을 때 약물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지 병의 경과를 짧게 해준다거나 증상이 빨리 좋아지게 해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면역이 저하되어 있다거나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증상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항생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같은 경우에서는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좋아지고요. 설사 같은 경우에서는 4일에서 열흘 안에 좋아지는 것이 보통적인 병의 경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맹물을 먹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장염에 걸렸을 때는 보리차라든지 결명자차 같은 것을 물을 끓여서 식혀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운 것은 오히려 좋지 않으니까 미지근하게 식혀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됐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달지 않은 그러한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수박 같은 과일들도 아마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방적으로는 또 수박이 배를 차갑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든지 과유불급이겠죠? 식중독이나 장염은 모든 균들이 변으로 나와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엄마들 같은 경우에서도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나서 손도 씻지만, 또 기저귀를 버리는 과정에서 다시 손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손 위생부터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도 계속 속이 안 좋다, 뭔가 장염에 걸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조리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물론 엄마들도 포함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병에 걸리면 보호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언제 어린이집 가면 되나요? 실은 이것이 격리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 법정 전염병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변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 즉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증상이 좋아지고 이틀 정도 있다가부터 다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혼자서 스스로 변을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선생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손 씻기에 유의를 하시면서 단체 생활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점점 야외 생활이 많아지고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 오래된 음식은 먹지 않기, 그리고 늘 손 잘 씻기, 날 음식 여름철에는 되도록이면 피할 것, 이것들 염두하면서 우리 건강한 여름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